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인구가 6,92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부동산 미래가 좀 많이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인구 동향 출생아 숫자하고 제 사망자 숫자인데 좀 더 크게 보실 텐데 이 까만색 선이 이게 출생아 숫자이거든요. 그 밑에 이게 좀 회색 선 이게 사망자 숫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출생아 숫자는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어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여기서 좀 크게 보셔야 될 게 이때부터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은 뭐 그렇고 좀 하여튼 역전이 됩니다. 이제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를 꾸준하게 이제 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근접하게 가다가 출생아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2019년 이때 3분기 정확한 거는 여기 날짜가 안 와서 보는데 한 3분기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꾸준하게 아마 지금까지 보면 이게 다 합치면 아마 대략적으로 한 10,00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0,000명의 인구가 드디어 저희 나라로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보셔야 될 게 저는 무서운데 2016년입니다. 이게 10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에는 35,000명이었는데 그때 4월 달에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만 7천 명으로 줄어들고 이때는 2만 6천 명, 2만 4천 명, 아니 2만 3천 명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년 그 월별 출생아 숫자들이 3천 명, 4천 명, 5천 명씩 줄어들어요. 1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숫자가.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죠. 사망자 숫자는 비슷하거나 늘어나서 이제는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이 차트를 통해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혼인 건수하고 이혼 건수인데 혼인 건수가 당연히 많아야 되죠. 근데 혼인 건수는 이번에 정말 큰 타격을 입었죠. 15,000건수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용 건수, 회색 숫자들은 또 이용 건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텐데 9,500건, 9,200건 이혼율 만에 이게 단순 계산을 하면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60%막 70%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월별로 따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그냥 그리고 이렇게 보더라도 작년에 보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45% 2만 명의 그냥 단순 계산이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미국에 맞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죠. 이 수치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산수요.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단순 계산으로 그냥 계산이 편하게 거의 50%, 45%를 넘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때는 결혼을 안 해서 특별한 경우이긴 하죠. 이때 결혼을 많이 미루거나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혼율이 안 그런데도 보더라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 이혼율도 높고 출생아 수 당연히 이혼율이 높으면 출생아 수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정말 좀 무섭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거든요. 현재 영인구 피라미드가 이제 미래를 이게 맞지는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10살부터 그러니까 10살 미만인데 이때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남자 여자인데 이게 정말 가파르게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는 만큼 이게 10년, 20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만들 테니까 이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때보다 많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실 테고 계속 홀쭉해지는 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자체가 너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아예. 그러니까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걸 늘릴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차트에서는 이제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긴 하지만 5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2010년, 2030년 데이터거든요. 2030년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의 40세 이상, 그러니까 30세 미만 젊은 사람들보다는 40세 이상만 많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거지만 저는 30대하고 40대, 제가 내일 모레 50이긴 한데 40대 중반이지만 다르거든요. 체력적인 게. 그리고 잠도 많이 자줘야 되고, 신경 쓸 게 많고, 운동도 꼭 해줘야 되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젊을 때는 그게 다 젊음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구글 창업했을 때 구글 창업자가 24살, 5살 막 이랬거든요. 빌 게이츠도 20대. 그러니까 20대 때 엄청난 게 또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창업자들 성공한 것들을 보면 기술적인 거, 다른 데는 몰라도. 20대, 그러니까 30살, 35만 넘어가도 진짜 체력적으로 한계가 부닥치는데, 벌써 10년만 지나도 이제 40대 이상, 35살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데 부동산에다가 다들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하우스, 집은요.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말고. 근데 부동산으로만 가치를 창출하려고 그런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은 그러니까 넘어가고 일본이 아닌데 부동산만으로 정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건설회사는 수출 사업도 아니고 이게 신기술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 인구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무섭다고 전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무시할 게 아니거든. 한 달에 1,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1년이면 뭐 단순 계산 10만 명이고 이게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럼 매년 뭐 10만, 20만씩 인구가 감소하면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고 10만 명씩 10년이면 100만 감소하는 건데 이게 더 늘어날 테니까 뭐 10년 동안은 인구가 200만 감소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도 인구 감소를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2030년 넘어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역동성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정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이거 참고 자료는 저도 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고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예, 인구 감소가 작년 말부터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했는데 되게 빨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혼 건수가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게 참 미래의 인구 증가가 정말 힘들 거라는 요소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출생아 수는 이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만큼 저희 우리 사회가 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투자처럼 엄청나게 복지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될 곳이 이제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이거든요. 이제 교육과 복지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그런 인식을 저도 세금 내는 거 정말 아깝죠. 이제 또 이제 다음 달에 재산세 오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그거를 잘 써서 복지하고 교육 예산에 많이 써야지만 나라가 더욱더 발전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뭐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저도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틀리거나 잘못된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바로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하는 거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 또는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